그래서 오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우리는 유지대사량보다 네,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이제 한 오늘 차로 딱 20일입니다. 20일 정도 했는데 한 76.8kg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오늘 아침 공복 체중 기준으로 73.4kg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다이어트 초반에는 좀 그동안 쌓여있던 뭐 몸속의 노폐물 그리고 수분 이런 것도 좀 빠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몸무게가 좀 다이나믹하게 빨리 빠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초반에 많이 74.5 정도까지 쭉 빠지고 그 다음부터 천천히 1kg 정도 이제 빠지고 있는데, 저는 원래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부터 계획을 세운 게 주에 한 0.5kg, 그러니까 500g이죠. 2주에 1kg 정도씩 빠져서 한 달에 2kg 정도를 한 4달 빼가지고 8kg 이렇게 빼는 거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원래 많이 빠지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나중에 다이어트가 끝나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2kg 정도 이렇게 빠진 걸로 마무리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이어트를 저같이 몇 번 해본 사람들은 대충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계산이 나오지만, 다이어트를 처음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미숙하신 분들은 칼로리 설정이나 이런 게 조금 난해하거나 좀 잘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칼로리 설정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한 번만 딱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매년 다이어트를 해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게 다이어트 칼로리, 기초 대사량, 그리고 뭐 유지 대사량 이런 거를 기반으로 칼로리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셔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운동을 하러 갈 건데 운동하고 와서 집에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봐요. 네, 운동을 마치고 왔습니다. 네, 일단 다이어트를 계획할 때 알아야 되는 칼로리는 두 개입니다. 바로 기초대사량이랑 유지대사량,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초대사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누워서 숨만 쉬고 이렇게 있을 때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말 기초적인 대사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지대사량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 뭐 일을 하고 걸어다니고 활동하고 그리고 숨 쉬고 밥 먹은 걸 소화하는 데 쓰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유지대사량이라고 합니다. 네, 뭐 유지대사량, 유지칼로리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기초대사량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이 있습니다. 뭐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키, 체중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넣어가지고 나오는 산출식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요즘 쓸 필요 없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런 거로 계산을 해보기도 했고, 뭐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해보면은 그렇게 세 가지 요소를 넣으면은 뭐 딱 계산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건 뒤에서 설명을 마저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에는 뭐 활동을 어느 정도 하느냐 이런 요소는 빠져 있습니다. 유지대사량, 유지칼로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바로 활동량을 측정하는 활동지수라는 게 따로 또 개입됩니다. 유지대사량 같은 경우에도 기초대사량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활동하는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추가로 하는 활동지수라는 거를 추가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 뭐 제가 알기로 활동량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5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치가 이렇게 뭐 곱하기 몇 하는 1점 몇, 1점 몇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 뭐 나는 사무직이고 운동을 뭐 일주일에 2~3번 한다. 이러면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가이드라인이 조금 이렇게 괄호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를 때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래서 유지대사량 같은 경우에는 기초대사량에 이렇게 곱하기 활동지수 이렇게 곱하면은 유지대사량, 유지칼로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직접 계산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건 바로 챗 GPT입니다. 그래서 챗 GPT에 뭐 유료 버전을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기초대사량, 유지대사량 구하는 법, 이렇게 하면은 쫙 설명을 해줘요.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여기 식에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식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따져야 될 거는 기초대사량이 아니라 유지대사량입니다. 그래서 유지대사량을 보면은 이렇게 활동량이 5개로 나눠져 있고, 내가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는 본인이 조금 보수적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 유지대사량을 설정하는 것부터가 다이어트의 시작인데, 만약에 거기서부터 내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보다 더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칼로리를 설정하고 뭐 식단을 하고 이러면은 그게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자기가 생각하는 활동량보다 조금 더 빡세게 보수적으로 선택하는 게 조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예시로 들으면 저는 지금 74kg고 키는 171점 뭐 그런데 172로 할게요. 그냥 올려서 하고, 그리고 나이는
32세. 이 활동량에서 5개에서 주로 3에서 5회 정도 운동을 하고, 저도 요즘에는 뭐 직장인과 다를 바 없는 실습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보통 활동 정도로 기입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쭉 계산을 해주는데, 유지 대사량이 2573kcal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다이어트는 주에 0.5kg, 한 500g 정도 빼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칼로리를 계산하면 됩니다. 제 유지 칼로리가 2600 정도인데, 그러면은 주에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더 써서 체중이 빠지게 하면 되는지 간단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먼저 체지방 1kg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체지방 지방 1g은 9kcal를 낸다. 그래서 체지방 1kg, 1000g은 9000kcal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것도 틀리진 않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체지방, 우리 몸 안에서 이제 다이어트 할 때 빠지는 체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 100%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약간의 미량 단백질, 미량 원소들, 그리고 수분 이런 것도 같이 차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7000에서 8000kcal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체지방 1kg 정도를 빼려면 한 7000에서 8000kcal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거 7000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한 주에 500g을 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주에 1kg를 뺀다 라고 생각하면 2주 동안 우리가 먹는 칼로리보다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결손 칼로리를 내는 게 7000칼로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7000 나누기 14 하면 얼마죠? 하루에 500칼로리, 500kcal가 나옵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하루 동안 먹는 칼로리보다 유지 대사량이 500에서 600 정도 높으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하루에 얻은 칼로리보다 내보낸 칼로리가 500칼로리 정도 되면은 2주 정도 쌓이면 1kg가 결국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간단한 논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유지 대사량 2600을 기준으로 하루에 한 2100에서 2200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먹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기록을 해서 칼로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들을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여긴가? 하여튼 요 상단에 제가 예전에 올렸던 관리하는 식단 어플, 칼로리 계산 어플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꼭 이 어플이 아니어도 본인들이 쓰기 편한 그런 어플들을 사용해서 기록을 하면 됩니다. 대신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식단을 칼같이 할 때는 이렇게 닭가슴살 얼마 이렇게 해서 정확한 칼로리가 계산되지만, 직장을 다니시거나 그래서 밖에서 일반식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계산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솔직히 자기가 먹은 것보다 조금 더 후하게, 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800 정도 먹은 것 같다 하면은 900, 이 정도로 계산을 해서 넣으시면은 하루 동안 먹는 칼로리 전체는 관리가 됩니다. 저도 실제로 요즘에는 아침 저녁은 이렇게 제가 계산해서 먹고 있지만, 점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병원의 구내 식당에서 먹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한 대충 800에서 1000 정도로 따지고, 그 외의 식단은 칼같이 지키면서 운동은 또 꾸준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다이어트 20일 됐는데 지금 한 3kg 정도 빠졌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많이 빠지니까 제대로 다이어트가 시작되는 건 아마 지금쯤부터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몇 주 정도 진행을 해보고 조금 다이어트의 진척도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잘 빠지고 있는지. 잘 빠지고 있다면 그냥 하던 대로 쭉 하면 될 것이고, 잘 안 빠진다 그러면은 칼로리 계산을 한번 다시 해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너무 나를 고평가해서 유지 대사량을 좀 높게 잡았나,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나중에 다이어트를 몇 달 정도 진행하다 보면은 정체기가 옵니다. 그때는 전보다 칼로리를 적게 먹고 조금 움직임이 둔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 대사량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들어오는 칼로리가 적다 보면은 우리 몸은 그거에 적응해서 조금 더 생존하기 위해서 적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방식으로 몸이 좀 바뀌거든요. 그런 때가 오면은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런 방식이 필요할 때가 되면은 또 그걸 따로 한번 소개해 볼 건데, 그 단계까지 했다는 거는 이미 다이어트를 굉장히 잘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일단 잘 식단을 지키고, 적당히 치팅도 가끔 행복하게 하시고, 대신 내가 지키기로 한 날은 정말 잘 지키는 걸로 하면은 다이어트는 정말 시작이 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칼로리 설정을 해놓는 것 자체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처음에만 해놓으면 굉장히 쉬우니까, 제 영상 보시고 어려우실 게 하나 없으니까 챗GPT 사용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칼로리 계산만 해놓고 내가 얼마나 먹는지, 그리고 운동으로 얼마나 사용하는지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다이어트 원하는 대로 잘 되실 거고, 이번 여름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핏한 몸을 가지고 반팔티를 입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정도가 답니다, 다이어트는. 그래서 오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우리는 유지대사량보다 적게 먹으면은 결국 살이 빠지게 된다. 그 유지대사량은 챗GPT로 구할 수 있고, 식단은 제 여기 영상을 보면 된다. 식단 관리하는 어플을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여름에 핏하게 반팔을 입으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